안녕하세요, 하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Q&A에 남겨주신 질문 중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간호학과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자료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보았으니까 유익하고 재미있는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가셨나요? 올해 취업을 준비하는 간호학생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이런 식으로 병원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기가 취업을 원하는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 병원에서 공고가 떴을 때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같이 면접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기 시험 준비할 때도 같이 공부 인증을 하는 식으로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채팅방이니 들어가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어떻게 뿌실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원 취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취업을 준비했던 2021년도 기준으로 병원 취업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병원이 서류로 시작을 하고,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의 자체 시험인 GSAT 시험을 보고,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간호학에 대한 전공 필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산병원이랑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AI 면접을 봤었고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이 두 곳에서는 직무 면접 시에 케이스 면접이라고 해서 질환에 대한 상황이 주어지고 저희가 직접 간호 진단을 내리고 간호 수행을 어떻게 할지, 추가적인 중재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조금 심도 있는 직무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간단하게 취업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서류, 시험, 면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서류, 시험, 면접의 관문을 으랴차차 통과하기 위해 각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부터 슬슬 나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3학년 2학기 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업 준비는 첫 번째는 토익입니다. 빅5 병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익 점수가 고고 익선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토익 점수를 많이 보거든요. 기준이 조금 높아서 내가 서울대병원 혹은 보라매 계열의 병원을 선호한다, 가고 싶다, 희망한다 한다면 토익 점수는 이제 900점대 중후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정권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꼭 토익을 끝내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개강을 하면은 시험 준비하고 실습하고 이러면서 토익 공부를 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병원 공고가 뜨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토익 점수가 잘 안 됐다 이러면은 우선 약간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 점수가 너무 낮은데 어떡하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취준은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겨울방학에 800점대 후반에서 900점대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자소서 쓰는 법 익히기. 이때는 자소서를 완벽하게 쓴다기보다는 자소서 어떻게 쓰는지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면서 자소서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항목들이 있구나, 이제 자소서 쓸 때 이런 소재를 쓰는구나, 나도 이런 대외 활동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좀 익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통은 성모나 아산병원 거를 많이 써봐요, 처음 시작으로. 왜냐하면 성모랑 아산병원은 문항 수도 많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그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두 가지 병원을 먼저 써보고 거기서 병원별로 병원의 그런 색깔에 맞게 조금씩 이제 쳐내고 다듬으면 돼서, 이 성모랑 아산병원으로 시작을 해놓으면 나중에 자소서를 이제 이렇게 돌려 막는다고 하나요?
그러기에 수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첨삭까지 한번 받아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막 책을 읽고 열심히 분석을 해서 쓴 자소서가 전문가의 눈에서 이제 바라봐 주셨을 때 고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추천드리는 건 방학 때 성모나 아산병원 자소서를 한번 써보시고 첨삭까지 받아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필수는 아니긴 한데, BLS를 안 따셨으면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BLS가 꼭 있어야 돼 막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대부분 다 가지고 있고, 뭔가 나만 가지고 있지 않기는 조금 뭔가 그런 자격증이랄까? 그래서 정말 하루만 투자하면 되고, 자격증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는 것보다 BLS가 딱 적혀있으면 간호학생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BLS 자격증은 따놓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앞에 걸 다 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필기시험 준비를 약간 정말 이렇게 끼적이는 느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3학년 이렇게 겨울방학에 삼성 지사 책을 풀어왔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기 중에도 이제 조금씩 풀었었는데,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나는 이거 그냥 서류 공고 나고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하시면은 천천히 시작을 해도 되실 테지만, 저처럼 그렇게 약간 수리, 추리, 논리 이런 게 약하신 분들은 방학 때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해놓으셨다가 학기 중에도 조금씩 하다가 서류에 합격하고 나면 막 와장창창 열심히 하기를 추천드려요. 겨울방학 때 하면 좋을 마지막은 취업사진 찍기인데요. 저는 취업사진을 조금 늦게 찍었어요. 한 4, 5월에 찍었나? 완전 늦게 찍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약이 정말 꽉 차 있어요. 저는 강남역의 스펙플러스에서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진짜 이거 약간 너무 인조인간처럼. 친구들이 찍은 거 보니까 그 제이 스튜디오? 여기가 되게 이쁘게 찍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찍고 싶었는데 예약이 아예 완전 꽉 차 있어서 겨울방학 때 사진을 미리 찍으시거나 아니면 예약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겨울방학 때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토익, 두 번째로는 자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BLS 같은 자격증, 마지막으로는 필기시험 준비 끄적여 보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개강을 하고 병원 공고가 본격적으로 뜨는 5월 전까지, 이 사이에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는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실습 경험,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소서 보완하기. 본격적인 병원 공고가 뜨는 5월 전까지는 이제 자소서를 거의 완성시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지사트랑 서울대 필기시험 공부를 엄청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차근차근씩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하시면은 좋겠어요. 병원 공고가 뜨고 막 시험을 볼 때쯤에 학교 시험이랑 겹치기도 하고 실습이랑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바빠요. 그때 단기간에 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크니까 개강을 하고 그 병원 공고 나기 전까지 이제 한두 달 정도 천천히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강을 하고 병원 공고가 뜨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 우선 학기 중 경험들을 토대로 자소서 보완해서 거의 완성시켜두기, 두 번째로는 서울대 필기시험 그리고 삼성 지사트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두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릴 거는 병원 공고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고 필기시험을 볼 때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병원 공고가 뜨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쓴 자소서를 냈을 거예요. 필기시험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걸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필기시험은 보통 삼성의 지서트, 그리고 서울대 필기시험, 그리고 성모의 인적성, 이렇게 크게 3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류 합격하고 필기시험 볼 때까지는 이제 공부를 진짜 그냥 빡세게 하면 되고,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필기시험 결과가 한 6월쯤에 나와요. 필기시험을 보고 합불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면접 준비를 시작하면 좋고요. 그리고 면접에도 AI 면접이 있고
직무 면접, 인성 면접이 있어요. 보통 면접은 2번 보거든요. 1차, 2차 해서. 직무 면접은 뭐 간호학적 지식, 뭐 케이스 사례 질문 이런 식으로 저희 전공에 대한 면접이 직무 면접이고, 인성 면접은 저희 자소서 기반이나 아니면 뭐 상황을 주고 물어본다든지 그런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차에서는 직무, 2차에서는 인성 이런 식으로 막 엄청 구별되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케이스 문제도 묻고 제 자소서 기반 문제도 묻고 인성 문제도 묻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은 이제 포괄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볼 때 추천드리는 게 아까 이 옥하방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면접까지 같이 온 친구들끼리 뭐 스터디원을 구해요. 그럼 저는 그 스터디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스터디원을 이제 구하셔서 같이 면접 스터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가 입 밖으로 꺼내보는 거는 완전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스터디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고 뭐 내 시선이라든지 말의 흐름 속도 그런 걸 부정할 수 있는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기별로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구나 이해가 됐는데, 그럼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게 되게 헷갈렸던 게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주황이, 파랑이, 뭐 분홍이 막 그래가지고 무슨 책을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가 볼까요? 본격적으로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가 만든 이 자료를 같이 다운받아서 봐주시면 더욱 보기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준의 과정은 서류, 시험, 면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 동안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제가 이 자료에 그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책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로 들어가셔서 책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단계인데요. 이 서류 단계에서는 자소서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 자소서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자세히 다뤄보았으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간단하게 책을 소개하자면 4권의 책과 햄피캠퍼스라는 사이트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이 첫 번째 책 간호사 자소서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 문장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뭐 시제, 그리고 피해야 할 표현 이런 식으로 정말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서부터 자세하게 알려주는 정석 같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너무 깊게 읽기보다는 참고만 하면서 이런 글은 좋지 않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직접 써보신 다음에 첨삭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책을 읽고 제가 아무리 이제 그거 내용을 보고 막 시제를 파악해 본다고 해도 첨삭을 받아서 전문가의 눈으로 빠르게 봐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은 읽으면서 참고하는 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좋았던 거는 이 자기소개서 공통 항목 작성 부분에 글감을 모으고 어떻게 경험 활동을 정리하는지에 대한 워크시트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워크시트를 활용을 해서 제 경험을 정리했었는데, 이제 그 워크시트에 활동이 뭔지, 그리고 역할은 뭘 했고, 사건 속에서 뭐 갈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어땠는지,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정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민병철 유폰이란 대외 활동을 했던 걸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소서에 적었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병원문 뽀개는 자소서 만들기는 전자책인데 널스피팅이라는 이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무료로 자소서를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댓글 달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 병원 뽀개는 자소서 만들기와 그 다음 책인 합격 선배가 알려주는 간호사 취업 책, 이 2권의 책은 조금 트렌디한, 이제 정말 취업을 갓 하셨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 지 최근 얼마 안 된 분들이 직접 쓰신 책이어가지고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간호사 취업 팁 같은 이 책의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직접 합격한 선배들의 내용을 모아두었어요. 해피캠퍼스에서도 합격한 사람들이 쓴 뭐 면접 후기나 아니면은 기출을 볼 수가 있는데, 해피캠퍼스는 사실 진짜 합격을 했는지 아닌지 조금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래도 책으로 내실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좋았던 게 자기소개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직무 면접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책이고 활용도가 높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책인 간호사 자소서 면접, 이 책은 제가 학교에서 빌려서 봤었는데 되게 내용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내용까지 있어서 좋았고 여기는 뭐 트렌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사 이슈는 뭐가 있는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감을 잡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도 되게 병원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AI 면접까지 들어가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피캠퍼스인데요. 해피캠퍼스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뭐 자기소개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올린 자소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매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시험인데요. 시험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삼성의 GSAT, 서울대의 전공 필기, 성모의 인적성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삼성의 GSAT부터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삼성 GSAT는 삼성의 자체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예전에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험으로 시험이 바뀌면서 이 언어 논리랑 시각적 사고가 빠져서 수리 논리랑 추리 이 2가지만 공부를 하면 돼서 조금 공부하기는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 3권의 책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우선 이 책 3권의 난이도는 가운데 있는 해커스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파랭이, 그 다음에 간호사 GSAT라는 홍지문에서 출간한 책 순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추천하는 순서는 우선 해커스 파랭이를 풀어보시다가 간호사 GSAT를 풀어보시고 난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하양이를 추가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호사 GSAT 책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와요. 4월달 말에 나왔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은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니까 먼저 해커스 파랑이를 풀어보시다가 이 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같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GSAT 공부하실 때 유용한 사이트는 우선 첫 번째로 해커스 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해커스 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할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등록해서 실제로 강의를 구매해서 들었는데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봉봉TV라는 유튜브인데요. 이 봉봉TV는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GSAT는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채널이니까 공부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다음으로는 서울대 전공필기인데요. 서울대 전공필기는 사실 제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살짝 난해한데요. 네이버에 서울대 뭐 간호사 전공 필기시험 이런 식으로 쳐보면 합격 후기랑 그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법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간단하게 서울대 전공 필기 시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시험 과목이 간호학이에요. 그러면 범위가 뭐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재작년,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보기 전년도에는 성인간호학에서만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성인 30문제, 아동 15문제, 모성, 정신, 관리에서 각각 5문제씩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나 블로그를 살펴봤는데 보통 단권 문제집을 푸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비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합격하신 분들의 공부법은 이제 요약집 하나랑 모의고사집 그래가지고 모의고사집은 이 간호사 국가고시라는 세븐데이즈나 혹은 홍지문, 오일완성 이 2개가 모의고사 책인데 이 2개를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를 하고 외우고 풀어보시고 오답 노트를 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개념 공부를 전 과목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문제로 풀어보면서 개념을 잡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 분홍이도 많이 풀어보시는 걸 봤는데 이거는 홍지문에서 출간한 간호사 전공 필기 내용이고 상급병원 채용 대비로 나와져 있어서 모의고사 책
책보다 조금 더 이제 취업에 특화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책 같습니다. 저는 풀어보지는 않았는데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좀 빨리빨리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해피캠퍼스. 해피캠퍼스에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서울대 전공 필기 시험 기출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한두 개 정도만 구매를 해서 문제 난이도가 이렇구나,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성무 인적성 시험인데요. 성무 인적성 시험은 조금 특이한 게 온라인 시험으로 보는데 시험 감독이 없어요. 그냥 시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봐라 해주시고 카메라를 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하건데 이 문제풀이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었고 이 적성검사는 문제풀이고 이 인성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성무 인적성 준비는 이 주황이 책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삼성 G사트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이 주황이는 사지 않았어요. 해피캠퍼스에서 자료만 몇 개 구매해서 봤는데 삼성 G사트를 준비했으면 이 성무 인적성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성무 인적성은 조금 삼성 G사트랑은 그 범위가 달라요. 성무 인적성은 언어도 나오고 수리도 나오고 그리고 추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 지각 여기가 나오거든요. 평면 도형이랑 펀칭 문제. 그래서 이제 성무가 나는 원픽이다. 성무 제일 가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이 주황이를 사서 같이 공부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AI 면접인데요. AI 면접은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 아산이랑 세부에서 진행이 됐어요. AI 면접이 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AI 면접이란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캠을 켜고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보는 게 아니고 이제 AI로 보는 건데 우선 AI 면접은 아산이랑 세부랑 정말 똑같았어요. 그 상황 면접이랑 몇 가지 뒤에서 나오는 질문들만 조금 다르고 앞에서 자기소개, 장단점, 지원 동기 말하는 거랑 인성검사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게 마이다스 IT인가? 라는 그 회사의 AI 면접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요. AI 면접을 보는 모든 곳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곳에서 그래서 비슷하니까 조금 한번 AI 면접을 봐보시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AI 면접은 크게 3개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의 장단점 이거는 꼭 물어보니까 준비를 꼭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AI 면접에 대한 병원에서 안내문이 왔을 때 이 3개는 물어본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준비를 해서 잘 대답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인성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인성검사에서는 내가 선택했던 답변을 꼭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인성검사에서 당신은 도전적인 사람입니까? 해서 아니다, 그렇다, 완전 그렇다, 전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찍는데 그 찍었던 내용이 나중에 심층 질문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인성검사에서 설문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질문에서 갑자기 당신은 도전적인 사람입니까? 예, 아니요로 답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나 사례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성검사에서 내가 선택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신뢰도가 높게 나오겠죠? 이 게임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설명을 엄청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 맞추기, 카드 뒤집기, 방향 바꾸기, 엠백 게임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데 우선 전 이런 게임을 되게 못해요. 엠백 게임은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맞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게임 점수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 카메라를 얼마나 응시하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이 사람의 당황했을 때 표정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일관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는 크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AI 면접에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저희 학교 취업 사이트예요. 취업지원센터인데 AI 면접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취업지원센터에서 AI 면접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한두 번 연습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AI 화상 면접에서 심화 면접 시작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아이패드라 들어가지가 않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혹시 제공하는 이런 AI 면접 경험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연습했던 것도 실제로 아산이랑 세부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가지고 처음 하면 낯설잖아요. 근데 낯설지 않게 잘 연습을 해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피캠퍼스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산병원 AI 면접이라고 쳐보면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올려요. 근데 AI 면접은 사실 심층 질문에서 묻는 약간 돌발 질문들이 엄청 그러니까 좀 잡을 수 없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크게 먼저 준비를 한다고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AI 면접에서 당신이 이제 상사랑 같이 어디 지역으로 출장을 가고 있는데 당신이 운전을 잘 못해서 항상 상사가 사운전을 한대요. 근데 상사가 항상 교통법규를 어기고 너무 거칠게 운전을 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상사에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시간을 한 30초인가 1분인가를 줘서 그때 이제 머리를 똘똘똘똘 굴리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표현하되 나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다.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옆 동료가 계속 핸드폰만 하고 일에 집중을 안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뒤를 지나가는데 또 핸드폰을 하고 있어서 그 상황인 당신은 그 동료 직원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 약간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것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캠퍼스에서 자료 구매할 때 추천드리는 게 사실 이 해피캠퍼스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합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합격한 사람이라는 걸 인증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몇 자료들에서.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인증되지 않은 자료보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합격했던 걸 인증해주시는 자료를 구매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 면접을 준비했을 때 중요한 게 약간 기록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AI 면접을 한 걸 토대로 임원진 면접, 실제 면접에 갔을 때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저는 AI 면접 내용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몇몇 분들은 AI에서 답변한 내용을 질문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면접 봤을 때 연세의료원에서 봤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기소개는 어떻게 했었고 노력에 따른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해서 저는 그렇다고 했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해둔 거 정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AI 면접 봤던 거 정리해놓는 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차, 2차 면접인데요. 이 면접에서는 직접 가서 면접을 보게 돼요. 1차는 보통 직무 면접 플러스 인성 면접이고 2차는 보통 인성 면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면접들의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은 암기가 필수입니다. 친구가 자다가 누가 깨워서 야 자기소개해 이러면 달달달달 읊을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말이 꼬이면 갑자기 막 페이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줄줄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말해보고. 그리고 제가 쓰던 자소서 있잖아요. 그 자소서를 바탕으로 어떤 예상 질문을 할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 어떻게 답변 준비할 건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거는 스터디하면서 많이 했어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자소서 서로 교환해보면서 질문 적어달라고 하고 답변을 보는 연습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지원 동기를 말할 때는 병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왜 우리 병원에 오고 싶어요? 뭐 우리 병원이 다른 병원이랑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막 이런 거를 물어보셨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이건 삼성서울병원의 차별화 내용을 정리해서 지원 동기나 혹은 차별화되는 게 뭐냐고 여쭤보셨을 때 답하려고 정리를 해놓았던 거고요. 이거는 연세의료원에서 지원 동기 혹은 병원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들을 물어보시면 말하려고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간호사 면접책인데요. 이 간호사 면접책은
이제 취준하는 4학년 되시면 모든 간호학생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그런 책인데 책이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무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 그리고 케이스도 몇 개 들어있고 간호 이념, 인성 면접까지 다 들어있어서 사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고요. 제가 세브란스 연세의료원에서 받았던 1차 면접은 이 간호사 면접 이 초록이 책을 봤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피캠퍼스인데요. 이렇게 해피캠퍼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면접 이런 식으로 치시고 기출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출 예전에 나왔던 질문들을 완전 쭈루루룩 정리해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달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한 자료,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에 나왔던 기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들을 이렇게 암기를 해서 면접에 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구매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달아보시면서 답을 암기하고 스터디하면서 그 답을 말해보기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산 케이스인데요. 이 아산 케이스는 정말 난이도가 엄청 어렵기로 유명한데요. 아산 케이스는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고 나와서 케이스 자체가 어떤 건지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심혈관계 파트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꼭 하는 질문이에요. 우선적으로 내려야 하는 간호진단, 그리고 간호진단을 내린 이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중재가 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사정이 있다면 무엇일지, 이거는 문제를 받았을 때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밑에는 제가 더 받았던 질문들인데 옆에 지원자가 내린 진단 이외에 내릴 수 있는 진단 3가지와 그에 따른 중재를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현재 환자의 호흡 양상으로 보아 예상되는 결과는 뭐고 어떤 호흡인지 설명하라는 것도 있었고 심근병증의 종류 그리고 병태 생리 진단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라 이런 식으로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런 면접이 이루어지니 준비를 철저히 해가시면 저는 떨어졌지만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은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다 하는 이 아산 케이스를 준비하실 때 참고하는 책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간호사 플러스 면접 이론집은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질환에 대한 정의, 병태 생리, 그리고 진단 검사, 간호 중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합병증은 뭐가 있는지, 어떤 처치를 해주고 어떤 간호 중재를 해줘야 되는지,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의학 용어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알차게 케이스 준비를 할 수 있는 책이니 학교에서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있었어서 저는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널스에듀에서 출간하는 이 케이스 면접 완벽 대비서인데요. 이 책은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없었는데 이게 보통 면접 시즌이 되면은 이 책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때 구매를 하셔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거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조금 난이도가 쉬운 것 같아요. 실제 면접장에서 보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건 해피캠퍼스에서 구매한 자료였는데 여기에 있는 케이스들이 전 좀 좋은 자료를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어떤 간호중재랑 진단 그런 걸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해피캠퍼스에서 좋은 자료 찾아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도 이제 아산이랑 사실 준비하는 과정은 비슷하고 아산보다는 삼성은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삼성은 케이스 면접 자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보가 많이 없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아산보다 난이도도 쉬웠고 지문도 짧은 편이었고 조금 병태생리나 그런 질환에 대한 전문적으로 파고든다기보다는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나 자세, 의사소통 등을 보는 거 더 중점적으로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널스에듀에서 출간하는 이 케이스 면접 완벽 대비서에 추가로 해피캠퍼스 자료를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저의 긴 취업 정리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취뽀하세요.
화이팅!